스스로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무려 60% 가까운 분들이 평생 불가능하다. 우리가 모두가 실패하면 아무도 실패한 게 아닌 거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는 쉬워요. 이 부자가 되어서 이것을 꾸준하게 지켜내는 거, 이게 더 어렵거든요. 충분히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기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신이 없어. 난 여기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 같아. 난 투자에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는 나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나는 이제는 부동산은 나랑은 영원히 요원한 관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데요. 기사를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사예요.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그 부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젊은 세대들의 희망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부자도 늘었지만 나는 불가능하다도 늘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20대가 늘었어요. 그렇지만 평생 불가능하다라는 20대도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일수록 20, 30대 상승한 집값을 자산 증식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꼽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스스로를 뭐라고 부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산 증식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동산을 꼽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떨어지면서 본인의 투자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자산 증식의 장애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이분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소유했거나 아니면 소유했던 과거형일 수도 있고요. 소유했던가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자신 투자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또 이제 일부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면서 특히나 20대와 30대 무려 거의 30%에 육박하는 분들이 주택 등 높은 자산 가격 때문에 이 자산을 불리는 것이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이것이 장애 요인이라고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스스로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무려 60% 가까운 분들이 평생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슬픈 답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 등 높은 자산 가격이 자산 증식의 걸림돌이다가 가장 많고, 특히나 20, 30세대는 거의 30% 가까운 분들이 이것을 1위로 꼽았고요. 투자 능력이 부족해서 자산을 불리는데 제한이 생긴다라는 분들도 많았다라는 건데요. 일단 자, 여러분, 저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정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지금 현재 내가 부동산 투자의 성과에서 실패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제대로 못 해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투자의 성과가 좀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분들은 다 같이 지금 실패한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급락했던 시기를 우리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실패하면 아무도 실패한 게 아닌 거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아주 특정 지역들, 특정 단지를 제외하면 거의 부동산 가격이 2022년에서 2023년 하락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실패한 거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보면 이게 내가 그때는 진짜 너무 비관적이었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이 조금 바뀌실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부동산이 너무 비싸져서 저것으로는 이제 부를 증식시킬 수 없어. 부동산 가격은 나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야.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지금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어요. 뭘 망설이고 있을까요? 무엇을? 아마도 지금 부동산을 선뜻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려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 없는 투자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나서 손실 보는 것이 겁나서,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 너무 가격이 무거우니까,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나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고 내가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 보니까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자금 1억 있는데 이 돈으로 뭘 하겠어? 근데 한번 찾아보셨냐는 거죠. 1억의 자금으로 할 게 있는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체크도 안 하고, 압구정은 얼마 올라가고 반포는 얼마 올라가는데 나는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나는 이제 영영 부자는 될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제가 경험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 가을쯤에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 시장이 잠깐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저는 매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 물건을 매도하시는 분은 사실상 손실이었어요. 내부 수리까지 다 된 물건을 굉장히 이제 좀 그 시세 차익 없이 파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이렇게 손실 보고 파시게 돼서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건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경매 투자자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많이 벌어서요. 라고 이렇게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 부동산들을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고 그것들이 차익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손실 나는 건 손실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메웠기 때문에. 결국은 리스크가 없이 투자할 수는 없지만 그 리스크들 속에서 굉장히 안전한 선택지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죠. 내가 평생 한 400에서 500개의 주식을 사고 매수했었지만은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자산을 불려준 거, 돈이 됐던 것은 한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뭐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어느 중간 수준 평타는 쳤구나. 또는 손실이 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손실 없는 투자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좋은 물건들을 최대한 내가 많이 담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50%가 났다. 와, 진짜 그 얼마 벌어서 몇 배가 됐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이거를 지금 투자했을 때 최소한 조금이라도 내가 차익을 불려갈 수 있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조금의 내 마음에서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조금 손실 봐도 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거라는 좀 믿음을 갖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완벽한 투자를 원하고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고 일의 손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심리가 사실은 하지도 못하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기회는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명작이죠.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요. 세계의 명작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작품입니다. 오묘한 눈빛,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는 시선, 그리고 눈썹도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그림으로 사람들이 저러한 명작을 만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야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자,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천재일까? 네,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천재성이 없고서야 저렇게 좋은 명화를 만들고 명화를 그리고 명작을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은 사실 흔치는 않지만 하지만 저는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많은 습작을 남겼습니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그림을 끊임없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도요. 이 작품을 처음에 의뢰받고서요. 무려 이 작품을 갖다가 50년 동안이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안 그린 게 아니고 그렸어요. 그렸는데 50년 동안이나 계속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끌고 다니면서 이 작품을 계속 수정을 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무려
50년을 들고 다니며 완성시켰던 세계의 명작인 것입니다. 그냥 세계 명작이 아니에요. 얇은 붓을 가지고 이 유화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화를 굉장히 선호했는데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얇은 붓으로 끊임없이 덧대어가면서 작품을 계속해서 수정을 했고 무려 50년 동안이나 이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이 모나리자라는 명작이 탄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깃들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그림 그려서 한 번에 완성이 된 것처럼 이 작품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숨어있던 엄청난 노력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투자를 사실은 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100% 만족하는 투자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리스크를 줄여서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지만, 리스크는 있어요. 항상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그 리스크 중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 부동산만큼은 정말 그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뭐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우리가 단기에 엄청난 하락을 맞았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시기가 부동산 시장이 자주 도래했던 게 아니었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시세는 다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기는 쉬워요. 한번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접하는 많은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또 사업가들이 부를 일시적으로 확 불려서 올린 어떤 부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것들을 많이 목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유지하시고 지켜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 부동산은 부자로 살아남아서 그걸 지켜가기에 너무나 적합한 투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만큼은 리스크에서 비교적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가지고 조금씩 불려 나간다면 남들이 50보 가고 100보 갈 때 나는 적어도 한 3걸음, 4걸음, 5걸음이라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저기 못 갈 바에는 그냥 여기 있을래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나는 3걸음 걸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10걸음 갈 수 있는 선택지였구나. 내가 10걸음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보 갈 수 있는 선택지였었구나. 그걸 몰랐네. 그럴 수 있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과실은 있습니다. 열매는 있어요.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의 이제 두려움을 좀 벗어 던지시고 내가 아주 완벽한 투자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약간의 손실을 혹시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다 해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면 조금 도전해 보시는 거,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부의 길로 가지 못하고 아예 마음을 접는 상황이라는 건 너무나 사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충분히 누구나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발걸음을 꼭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의 길로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